자, 우선 얘입니다. 우선 꺼내지는 마시고 요게 V-Ray4 스케치업이라고 합니다. 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가 얘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에셋 에디터 편집창입니다. 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업그레이드 V-Ray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OK 눌러주시고, 조금 부팅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얘가 뜨는 게. 그래서 이렇게 편집창이 좀 뜨게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왼쪽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톡 눌러주시면 이쪽에 브라우저 매테리얼 인 코스모스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든 쿠키 허용을 눌러주시고, 얘 안 뜨시는 분 손 좀 들어봐요. 안 뜨시는 분. 네, 예. X 버튼 떠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뜨나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매테리얼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돼서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브라우저 매테리얼 코스모스라고 해주시면 우리 엔스케이프에서 질감 넣는 거와 동일한 이런 미디 완성형 재질이라고 하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얘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도 사용을 해 볼 건데 저희는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쪽을 다시 닫아 주시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부 편집창이 뜨게 됩니다. 네, 저는 표현을 요 팔레트라고 하고요. 요 팔레트라는 건 재질들이나 기능들을 모아놓은 팔레트라고 하고요. 요 팔레트에서 세부적으로 색을 섞거나 재질을 만드는 거를 오른쪽을 편집창이라고 합니다. 세부 편집창.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잠깐 끄실 거면 X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재질과 관련된 편집창, 매테리얼 에디터, 각종 편집창이 에셋 에디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카오스 코스모스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엔스케이프에서 에셋 라이브러리 있죠? 그죠? 이 에셋 라이브러리처럼 똑같이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거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요게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안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스템 선생님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라이센스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지금 안 뜨죠? 여기도 X 버튼 눌러주시고, 얘가 요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셋 라이브러리 있죠? 그죠? 요런 엔스케이프의 라이브러리처럼 똑같이 코스모스 라이브러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주전자 버튼 있죠? 이 주전자 버튼이 렌더 창입니다. 렌더 실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렌더 눌러주시면 별도의 창이 뜨면서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참고로 V-Ray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렌더링입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질감도 없고 설정도 되어 있지 않은데 아주 품질 자체가 우수하게 나옵니다. 아주 섬세한 표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V-Ray는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눌러보시면 얘가 실행되는 동안 그 어떠한 작업도 할 수 없고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렌더링이 지금 오른쪽이 지금 렌더 중이고요. 이건 스탑 버튼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정도를 V-Ray로 뽑으려면 8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렌더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빠른 시대에 그 몇 시간씩 뭐 몇십 시간씩 기다리면서 렌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처음 29에 이제 좀 늦게 입사했거든요. 29에 입사를 했을 때 29에 입사를 했을 때 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대가 좋은 컴퓨터가 이렇게 세대가 있고 렌더링을 돌리는 컴퓨터가 있고 이제 선배들이 아침부터 렌더를 돌리면 오후에 끝나잖아요. 그럼 선배들은 먼저 하고 가고 저는 밤에 작업을 했어요. 뭐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런 무식한 시대가. 요즘은 그 V-Ray로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컴퓨터에서 뭐 기다리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요렇게 해주시고 요 두 번째는 실시간 렌더예요. 요 실시간 렌더는 결과물을 뽑는 렌더가 아니에요. 얘를 누르고 있으면 결과가 끝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가 렌더를 하고요. 얘가 움직이면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렌더라는 건 이 재질감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렌더를 얘기합니다. 엔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장면 고정하고 바로바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렌더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렌더링 화면을 보면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걸 보는 용으로 사용을 하지 이미지 렌더를 결과를 뽑기 위해서는 얘가 끝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에 보시면 주전자 버튼을 누르시면 멈추게 됩니다. 요거는 실시간 렌더 효과가 들어가는 걸 보는 렌더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여기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랑 같이 공유를 하는 건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을 저장하시면요, 씬을 저장하시면 한꺼번에 렌더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중 렌더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아마도 좋은 컴퓨터라고 해도 여러 장 한꺼번에 내보내면 얘가 꺼집니다. 그래서 한 장씩 내보내셔야 됩니다. 실제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가벼운 렌더, 뭐 예를 들어서 가구나 뭐 제품이나 이런 걸 3D로 만들 때 여러 장 뽑는 거 뭐 하나 정도, 이런 거 뭐 이런 시계나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그냥 렌더하는 거 빼고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뷰포트 렌더. 요게 우리가 요거 눌러보세요. 일반 렌더를 요렇게 주전자를 누르시면 별도의 미리 보기 화면이 뜹니다. 이게 V-Ray의 기본 특성입니다. 한눈에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엔스케이프 작업하듯이 얘도 별도 화면, 프레임 버퍼 화면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다시 멈추겠습니다. 요거는 스케치업 안으로 렌더가 들어오는 겁니다. 요 뷰포트를 눌러주시면 OK 눌러볼게요. 뭐야? 오버레이즈. 오케이. 잠시만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옛날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 깨끗한 거 열고 한번 해보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윈도우에 가신 다음에 윈도우로 가신 다음에 디폴트 트레이에서 오버레이즈를 체크해서 열어주시고 오버레이즈를 열어서 체크해 주시고 우선 체크해 주시고 요 실시간 렌더는 조금 이따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프레임 버퍼 창이 있습니다. 이쪽에 프레임 버퍼 창을 눌러주시면 요렇게 미리 보기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 미리 보기 창이 중요한데요. 요 미리 보기 창에서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렌더 버튼 있죠? 주전자. 여길 눌러도 렌더가 바로 됩니다. 다시 멈추고 싶으면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녹색 버튼으로 주전자가 있죠? 얘가 실시간 렌더입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시간 렌더로 이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요. 이쪽에 이렇게 휠 마우스로 해서 이 정도 렌더 되어 있는 결과물을 이제 렌더를 기다렸다가 내보내기 해볼 때 이쪽에서 파일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스크 버튼이 있죠? 이쪽에서 얘를 눌러주시고 바탕화면에 이쪽에 보시면 PNG로 저장할 수 있고요. 각종 타가 파일이나 JPG 등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대부분 PNG로 내보내니까 PNG 저장하시고 01번이라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번 내보낸 걸 한번 보시면 어때요? PNG 파일로 내보내게 되면 배경이 빠진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PNG 파일로 내보내시면 이렇게 배경이 빠진 상태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바닥이 출력이 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면 세이브를 눌러주시고 이쪽에 JPG로 바꾸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02번이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포함된 상태로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 좀 볼게요. 이쪽 왼쪽에 보시면 히스토리 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히스토리 창은 요거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창을 얘기합니다. 우선 조금 이따 할 거고 여기를 병풍처럼 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는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왼쪽 마우스로 갖다 붙이시면 사라지게 되고요. 오른쪽은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레이어즈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있죠? 여기 플러스 버튼을 하나 눌러주시면 요런 거 있어요. 요쪽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익스포슈어 있죠? 익스포슈어가 노출값이잖아요. 요 익스포슈어를 하나 열어주시면 이렇게 렌더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내보낼 때 포토샵처럼 수정 기능이 있어요.
색 보정을 위해서 익스포슈어 하시면 이렇게 올리시면 요렇게 마지막에 요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얘 한번 설정해 놓으면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0으로 바꿔주세요. 좋아요. 요런 것들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잡고 다시 갖다가 붙여주시면 얘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꺼내고 싶으면 여기 병풍처럼 접어져 있는 걸 다시 왼쪽으로 끄집어 들이시면 이렇게 펼쳐지고 접을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얘를 요렇게 모서리 잡고 요렇게 화면의 비율을 요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듀얼 모니터가 아니면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RGB 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레드, 그린, 블루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눌러서 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알파 채널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 채널이란 건 블랙이 빠지고 흰색이 남는 거죠. 그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인터페이스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일반 렌더를 눌러주시면 요 밑에 렌더링이 진행되고 있는 속도를 볼 수 있게끔 밑에 진행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런 인터페이스 환경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얘를 좀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작업을 좀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설명을 좀 쭉 드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저는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